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의 한마디에 100억 달러 계약이 깨지기 직전이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재벌 회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죠. 임원들 중 누군가는 웃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결론을 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3시 박수진은 태평양그룹 본사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3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물걸레를 짜내며 타일을 닦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고 떠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박기용 할아버지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수진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새벽에 갑자기 나가셨는데 수진은 청소도구를 버려둔 채 뛰어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밤새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종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지금 오시겠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아버지는 초라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수진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아빠,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 내가 딸이 있었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상태라면 요양원에 입원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두시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300만 원이라니.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한때는 자신을 어깨에 태워주던 그 든든한 손이었는데, 아빠, 딸이 꼭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틀 후, 수진은 청소복 차림으로 은행에 앉아 있었어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월급 200만 원으로는 담보도 신용도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30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절차 들어갑니다. 통화가 끊어진 후 수진은 길거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20만 원이 전부였죠. 5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아버지는 인쇄소 사장이었고 수진은 서울대를 졸업해 외교부 인턴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주시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10억 원 빚에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갔죠. 어머니는 과로로 돌아가셨고 수지는 청소부라도 했어야 돼서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수지는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밤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여기서 뭐해?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민우 상무가 서 있었죠. 청소는 새벽에 끝내는 거 아냐? 오만한 표정으로 수진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죄송합니다. 김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초라해서였죠.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사흘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알아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이 떠올랐거든요.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나서면 안 돼. 청소부 주제에. 하지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저기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김민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죠. 청소부가 통역을 한다고? 김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김재혁 회장만은 달랐어요.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화상회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김재혁 회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해봐. 화면에 사우디 아람코 임원들이 나타났어요. 중동 특유의 위험 있는 분위기였죠. 수진이 통역석에 앉는 순간 김민우가 속삭였어요. 창피당할걸. 하지만 사우디 대표가 아랍어로 말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의 완벽한 아랍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발음부터 억양까지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사우디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놀랍군요. 이렇게 유창한 아랍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김재혁 회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사우디 대표가 계약 조건에 대해 복잡한 질문을 던졌어요. 육아 변동에 따른 리스크 분담 방식이